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세운 보는 법,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견이나 겁재운이 오는데 그 비겁운이 귀신인 경우, 그러니까 그 내 사주에 그 안 좋은 역할을 할 때 비겁운이 그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로 비겁을 딱 보면요,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재를 먼저 이제 상상을 해야 돼요. 재를 봐야 돼요. 재성이 내 사주에 있으면 그 재가 좋은 역할을 할 때에는 비거분이 오면 일단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예. 특히 그 재가 천간에 있다던가 그 좋은 역할을 하는 재가 천간에 이렇게 있다던가 아니면 제격이라던가, 그러니까 천간에 있다는 거는 용신 아니면 상신을 말하겠죠. 예. 그러니까 상신은 신하고 용신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어쨌든 재성이 용신이든 상신이든 용의신이든 간에 그 재성이 내 사주에서 나쁜 역할을 할 때는 비거분이 오면 좋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정말 몇 개의 뭐 특이한 케이스, 재생살 같은 그런 사주 아니고서는 그 재성은 대부분 좋은 역할을 하죠. 이건 꼭 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의 마무리, 결과, 현실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재를 극하는 비거분이 오면 일단 그 사주의 재성을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비거분이 귀신으로 오는 경우 제일 타격을 입는 거는 일단은 상신이 뭐가 있던지 간에 제격입니다. 제격. 예. 제격일 때는 비거분이 오면 귀신운이 오니까 그거를 잘 이제 그 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저번에 저희가 제격할 때 많이 봤죠. 이렇게 정관이 있으면은 비겁은 와도 이 정관이 얘네를 극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폐해가 없는 거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천간지지에 다른 게 없고 일단 하나씩 있다고 볼 때 기본을 알아야 그 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비겁운이 오면 제격일 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이게 재를 극하면요, 비겁이 여기 뭐 많은데 안 그래도 많아서 제가 불안한데, 아니면 관이 없어서 식상이 없어서 제가 이제 보좌진이 없어서 불안한데 근데 또 비거분이 오면요 되게 안 좋죠. 이런 경우는 이제 군겁쟁제가 되는 거니까 좀 좀 돈이 없어지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그쵸?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인색해갖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겁이 강한 사람은요, 저도 그렇지만 고집이 세요. 예, 고집도 세고 내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바꾸지 않아요. 왜냐면 내 기준은 너무 맞고 내가 생각한 거가 맞는데 왜 저 사람들 딴소리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 내가 뭐 일부러 잘못된 기준을 막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왜냐면 자존심이 세니까. 그쵸? 내 자존심에 내가 틀린 이론을 내가 맞다고 주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는 내 기준에서 맞는 거지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겁이 강한, 극신 강한 사주, 비겁이 딱히 그렇게 뭐 도움이 안 되는 사주인데 비겁이 또 오면은 이제 회사에서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관에도 대항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쟤만 극하는 게 아니라 비겁은 관에도 대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나 여자 같은 경우 남자한테, 아니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 여자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뭐 누구랑도 잘 화합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통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약한데, 제가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뿌리도 없이 막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로 할게요. 비거분이 오면은 이 재를 극하니까 그 뭐가 되겠어요? 배우자가 아플 수 있다고요. 주로 남자면 여자, 뭐 여자면 남자가 아플 수 있어요. 재성은 육체, 몸도 되잖아요. 이게 몸도 되고 어떤 쾌락도 돼요. 근데 그걸 극하는 거니까. 예. 아프거나 뭐 처갓집이 좀 집안이 기운다던가 뭐 처갓집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현재는 그 여자한테 시어머니도 되지만 아버지가 되잖아요. 부친.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뭐 연이 좀 짧아진다던가, 그러니까 뭐 아빠가 좀 아프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비겁이 나쁜 일을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주에 이렇게 비겁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인수가 이렇게 좀 약하게 있다고 쳐요. 예? 그러면은 이 인수는요, 지금 힘이 엄청 막 여기 일간도 생해야 되고 여기 전체 비겁을 다 생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설기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엄마는 되게 막 왜소하고 열인데 자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경우를 보면. 그럼 엄청 힘이 빠지겠죠. 자, 이런데 또 비거분이 오면요. 이때는 그 인수가 심하게 설기가 돼서 비겁이 제가 또 써놓은 게 없나? 네, 하나 있네요. 네.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비겁이 일간이 강한데 인수는 약하게 있는데 이렇게 또 비거분이 오면요. 그 엄마가 아플 수도 있어요. 예, 아빠만 아픈 게 아니라 엄마도 아플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쵸. 엄마의 힘을 너무 빼니까. 지금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더 빼는 거잖아요. 더 설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월에 있으면요. 좀 약간 엄마가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돌아가실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프실 수도 있고, 엄마가 아파서 뭐, 오랫동안 뭐, 내가 병수발을 하거나, 뭐, 학교 다닐 때 힘들다거나,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비거부는요 되게 여러 그 십신에 관여를 해요. 제일 먼저 관여하는 게 재성이고 그 다음에 신강할 때 인수도 관여가 되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관에도 대항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많은 사주가 이렇게 비겁이 많은 사주는 참 좋은 게 그렇게 딱히 없어요. 특히 천간에 지지로 비겁 많은 거는 오히려 좋아요. 일간이 튼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신강한 사주 빼고는 식재관을 잘 쓰려면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고 튼튼해야 식재관을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겁운이 지지에 있는 거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간에 비겁이 짝 깔리면요 모든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비겁이 많은데 이렇게 비겁이 안 그래도 많은데 비견이 또 온다 그러면은 사주에 재가 없어도 우리는 재가 약해질 거를 그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런 경우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관의 기질이 나옵니다. 이럴 때에는 그러니까 여자가 비겁이 신강한 일간이 아주 너무 심한 양인처럼 강한 겁재가 많고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요 재만 극하는 게 아니라 관도 약간 좀 무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재관이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약간 그 무관들이 자유로운 영혼 기질이 있거든요. 이 비겁이 강해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관의 비겁인데 극신강인데 비겁이 많은데 인수도 물론 많지만 좀 약간 어릴 때부터 저는 무관 기질이 되게 심하게 있었고 예,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간도 뿌리가 튼튼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비겁도 많고 하면은 이제 웬만하면 내가 이제 정말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은 뭐 웬만한 거 다 성취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식상이 없어서 안 해서 그렇지 일간이 강하고 인술도 좀 도와주고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그게 사람 마음을 얻는 거 아니고서는 사회적인 성취는 가능합니다. 예. 근데 여자가 만약에 이렇게 있고 막 여기 이렇게 양일간에 막 여기 양인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약간 좀 관이 무력해질 수 있는 거죠. 예. 내 주장이 너무 세서 뭔가 예, 남편하고 좀 이렇게 좀 조화도 이루고 균형도 맞추고 좀 그 배우자가 잘못해도 좀 이해해주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되게 고지고대로 따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비겁이 또 나쁜 운이 언제냐면 비겁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여기 만약에 뭐 재가 하나 있다 외로이 재가 있고 여기 다른 데 다 비겁 막 이러면요 군겁쟁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겁이 나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돈 빌려준 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이 나쁜 짓을 해서 이 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비거분이 오면요, 이상하게 이제 특히 신약한 사람들이 비거분이 오면 이렇게 지지로 비거분이 와야 일간의 뿌리가 되는데, 천간으로 오면요 왠지 동업하자는 제한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일간은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좀 일간에 힘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러 막 오네? 막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동업하자는 제한이. 그런데 결국은 재를 극하거든요. 천간에 있는 비겁들은 항상 쟁제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을 해도 하긴 해요. 할 수 있어요. 동업을 해도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죠. 오히려 좀 동업하면, 그리고 항상 좀 트러블이 있잖아요. 그 비겁과의 트러블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그런 재적인 성취는 좀 힘들다. 예, 오히려 뭐 돈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쟁자가 동업이 아니더라도 무슨 사업을 벌이면 이렇게 경쟁자들이 막 들끓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겁들이 이렇게 재를 극하니까 뭐 내가 사기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비겁들이 와서 내 돈 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없으면 도둑 맞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관 아니라 재도 내 직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재생관도 하니까 어차피 관이 튼튼하려면 재로 계속 생을 해줘야 되니까 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든 남자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비겁이 많은데 또 비겁이 온다. 그러면은 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겁이 강한데 또 비겁운이 오면 그 비겁 때문에 관도 문제가 생겨요. 관도.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는 식상 정도겠네요. 그쵸? 식상은 뭐 비겁이 많으면,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식상이라고 이렇게 합해서 말하는 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식신은 비견 겁재 운이 오면 좋아요. 왜냐하면 식신의 힘을, 길신의 힘을 더 세게 해주니까. 근데 상관은 겁재, 흉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의 힘이 너무 세지면 안 좋아요. 그쵸? 적당히 있어야 돼요. 상관격도 어차피 흉신이고 격이기 때문에 힘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건 아니고, 흉신이라도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상관이 이렇게 있는데 비겁이 막 있고 비겁운이 또 온다. 그러면은 그 상관이 너무 세지잖아요. 계속 그 상관은 일관과 비겁의 힘을 계속 설계를 시키거든요. 식신은 그렇지 않아요. 식신은 아주 조용히 살살 힘을 빼먹고, 특히 순서가 있다면 일관보다는 비견 겁재를 먼저 설계시켜요. 식신은. 근데 상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다 설계를 시키기 때문에 흉신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폐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비겁이 강하면 안 좋다고 제가 저번 상관격 할 때 했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럴 때에는. 예.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많은데 또 비겁운이 오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근데 또 이제, 그러니까 이럴 때가 제일 나쁜 거죠. 재가 좋은 일을 할 때, 재성이 좋은 일을 할 때 이 비견이 오면 이 재를 극하니까 좋은 일하는 내 신화를 이렇게 극해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사주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인수혼잡. 그쵸? 오늘 10분이 넘을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정인격인데 뭐 이렇게 위에 천간에 편인이 투출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인수 혼잡이잖아요. 근데 옆에 또 인수가 있다. 뭐 편인이든 정인이든.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재가 요거 이렇게 하나 극해주면, 이 많은 인성 중에 하나 극해주면 사주가 청해지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그때 인수격 할 때 했죠. 그래서 인수용재격, 그러니까 인수인데 재를 용하는 거, 인수인데 재를 상신으로 쓰는 거를 인수용재격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지금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견운이 오면 또 이렇게 극을 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통변을 해야 되냐? 이때에는 너는 경쟁자나, 그러니까 비겁의 그 부정성을 얘기하시면 돼요. 일단 너의 뭐 고집이나 너가 뭐 독점하려는 그런 마음이나 너의 욕심이나, 그쵸? 뭐 너의 투기심이나 뭐 경쟁심,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너의 문서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그쵸? 아니면은 뭐 너의 부동산에 문제가 생긴다. 엄마와 형제들 때문에 싸운다던가, 그쵸? 부모랑 싸운다던가, 그런 식으로 요 죄를 없앰으로써
다시 생겨나는 인수의 부정성에 대해 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의 부정성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원인이고 결과가 뭐가 되는 거를 또 이렇게 따져봐 가지고 그거에 대한 또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비견운이 언제 나쁘냐면은 이제 이거 록겁격이나 걸록격이나 양인격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요 엄청 강한 거죠, 일간이. 그쵸? 양일간에 대해 양인, 예, 비견겁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딴 데 뭐가 그러니까 비겁이 있으면 더 강한 거고 없어도 강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월을 타고 태어난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비겁이 또 온다. 그러면 좋을 일이 없어요. 예. 여기 그냥 여기 간신히 재성을 뭐 양인 용제나 록겁 용제로 그 간신히 군겁쟁제를 맡고서 얘를 이제 용신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겁을 천간으로 오면요. 이거는 지지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쵸? 오면은 그냥 또 탈제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양인이나 록겁격인 경우에는 비견운이 오면 올해 손님이 이제 그럴 때 온다. 그러면 올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안 좋은데요? 그러면은 올해 뭐 사업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시험 보시나요? 뭐 올해 경쟁자가 많네요. 이러면서 이 경쟁자들이 좋은 역할을 안 하네요. 이러면서 뭐 동업하시려고요? 그러면은 뭐 동업자하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고집 세져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돈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통변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상신인 경우 그럴 때 아니면 일간이 귀신인 경우 일간이 귀신일 수는 없죠. 일간이 일간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간이 강해서 신앙할 때 이제 그런 비겁운이 마구마구 오면 비겁이 태왕해진다 그러죠. 비겁 태왕, 비겁 다자. 자, 그런 사람들이 이게 귀신으로 나쁜 일을 하는 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칠살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칠살격은 흉폭하고 난폭하고 나쁜 관이잖아요. 그쵸? 무서운 애. 그러니까 검찰청, 경찰서가 아니라 검찰청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칠살격이 있는데 이렇게 위에 재가 있으면 재생살이죠, 원래는. 그쵸?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재생살이 힘들어요. 예. 칠살격의 재를 보던 제격의 칠살격을 보던 칠살을 보던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드물게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칠살이 격이긴 하나 굉장히 약할 때가 있어요. 옆에 막 식상들 많고 막 그럴 때는 이 칠살이라도 좀 깨갱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는요, 요 재가 좋아요. 재생살이 오히려 좋아요. 그런 사주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평관이라도,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도 너무 뿌리가 없고 힘이 없으면요 못 써요. 그거는. 예. 평관이든 정관이든 편재든 정재든 다 뿌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재가 있으면 오히려 반겨야 되는 거예요. 예. 재자 약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조금 약간 어려운 용어인데 이런 경우에는 좋은 재생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재생살이라는 용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살은 거의 99%안 좋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재생살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좋은 재생살이 된다는 거죠. 관이 너무 약해서 관살 너무 약해가지고 재로 생해줄 때에는 좋은 재생살 이제 이런 경우를 제자 약살이라고 합니다. 재가 이제 이 살을 키워준다, 약한 살을 키워준다고 해서 제자 약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뭐 또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재성이 되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재성이 상신인 사주에서 비겁운이 오면은 바로 탈지하겠죠. 그쵸? 이게 너무 힘이 약해서 이 비겁을 못 다스려요. 이럴 때에는. 그러면 얘가 또 문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비겁운이 오면 바로 재를 극하겠죠. 그쵸? 그래서 다시 이 약한 살이 다시 좀 살아나려다가 다시 또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럴 때도 또 비겁의 부정성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변을 할 때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십신의 특징을 되게 잘 알아야 돼요. 긍정성만 알면 안 되고요. 부정성, 그러니까 그 긍정성의 반대 경우도 부정성이죠. 그쵸?
그리고 그 긍정성이 더 오바돼서 너무 그러니까 자신감이 긍정성이라고 하면 반대는 뭐죠? 자신감 없는 소심한 뭐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감이 오바해서 그것도 부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자감이라던가 뭐 오만불손, 뭐 교만함 이런 것도 그 비겁의 부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이제 이거는 외워서 될 일은 아니에요. 십신의 성향은 외워서는 절대 그게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해를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정관격이다, 예를 들어서. 예, 정관격인데, 이 정관이 약간 약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정관이 약간 약하면은, 아까처럼 이 재가 있으면요. 정관 용재격이 돼서, 이 재가 관을 생해줘요. 우리가 재생관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정관은 왕인데, 재성이 내 상신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신화가, 좋은 신화가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정관격에서. 정관이 인수 있는 것보다 정관이 재 있는 게 더 좋은 상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좋은 정관을 자꾸 생해주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정관도 아무래도 약한데. 자, 이 경우에 이렇게 좋아갖고만 있는데 대세운에서 비겁이 오면요. 바로 재를 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관이 재생관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때도 이 비겁의 폐해를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나는 계속 부하 직원들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일도 잘해갖고 내가 승진도 하고 되게 회사 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었는데 비거분이 와서 이 죄를 극한 거잖아요. 내 부하를 다 없애버렸어요. 나를 생해주던 이런 그 재성을 다 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비겁이 나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른 팀의 뭐 팀장이 내 부하 직원들을 유능한 애들을 데리고 갔다던가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식으로 내 관을 생해줬던 어떤 것들을 제적인 어떤 것들의 부정성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탈제의 그런 탈제 현상으로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죠? 탈제의 부정성을 얘기를 해주고 그 탈제 때문에 관이 어떻게 됐다. 지금 안 좋은 거니까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쵸? 계속 생을 받다가 갑자기 딱 생이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좀 외로운 관이 되거든요. 고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로울 고자 써서 자, 그런 고관 무보가 되면요. 무보는 이제 보좌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자, 그 경우에는 이 관의 폐해가 되게 커요. 예. 뭐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갑자기 잘 나가다가 잘릴 수도 있고 뭐 남편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자식한테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비겁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비겁에 무슨 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해서 내담자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서 우리는 이제 그 관련된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직장도 안 다니고 뭐 남편도 없고 그냥 집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면은 뭐 이 해석이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들어본 다음에 그거에 맞는 거를 우리는 조언을 해줘야 되지 뭐 너 이때 운이 안 좋은 너 비겁은 오면 너 안 좋으니까 너 이때 망해 너 이때 끝나 뭐 이렇게 겁박하는 그러니까 협박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렇게 운이 오니까 비겁들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분들은 비겁이 뭔지 모르니 우리는 그 비겁에 대한 설명을 우리 이제 일상 용어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자꾸 높아심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그 통변은 제일 어려운 거다. 그 통변을 잘하려면 이런 관계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10분 컷으로 두 개 나누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냥 오늘은 한 번에 다 하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비겁이 대세운에 올 때 기신으로 작용할 때 어떻게 통변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